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5가지.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잠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삶이란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나이가 들고 내 삶의 한 장 한 장이 이제는 천천히 넘겨지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예전엔 늘 누군가와 함께였죠. 가족과 친구, 이웃과 동료들 사이에서 웃기도 하고 걱정도 나누며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때의 소란스러움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습니다. 집안은 조용하고 문자는 드물고 하루의 절반 이상이 나 혼자 있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섭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내가 혼자가 된 건가? 그 고요함 속에서 왠지 모를 외로움이 마음 한구석에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사실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고도 조용한 선물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젊을 때는 무언가를 이루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대부분이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비로소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혼자 있는다고 해서 외로운 건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내면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속도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5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피하자는 말이 아니라 혼자 있는 삶의 아름다움과 필요함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바라보는 여정이 될 거예요. 어쩌면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무겁지 않고 조용한 위로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천천히 내려놓고 조용한 숨결에 귀를 기울이며 당신의 삶에 다시 찾아온 가장 고요한 나와의 만남을 시작해 볼까요? 첫째,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어느 날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나. 눈빛은 반짝였고 얼굴엔 힘이 있었고 어딘지 모르게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꿈꾸고 있었을까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했고 무엇을 좋아했을까요? 그런데 살다 보니 나라는 사람은 어디론가 숨어버렸습니다. 부모의 역할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자식의 뒷바라지로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 진짜 나는 점점 뒷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는 귀한 기회입니다. 혼자라는 시간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진실한 공간입니다. 남이 정해준 답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시간. 지금까지 미뤄왔던 나를 드디어 만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혼자서 무엇을 한다는 건 단지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묻고 그걸 직접 해보는 아주 귀한 여정입니다. 사실 평생 우리는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 살림을 꾸려온 어머니로 언제나 누군가의 딸이자 아들이자 부모였죠. 그러나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이제는 그 모든 역할을 벗고 나 자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짧은 말 속엔 인생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알아야만 편안해집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가 나를 알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년은 그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한 노년 심리 연구에서 밝혀졌듯 혼자 있는 시간을 자발적으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감이 크고 자신감도 높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기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손글씨를 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도 읽지 않지만 그 글씨 속에 자신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혼자 음악을 듣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들. 그 선율 속에 지난날의 자신이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은 시간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진심을 다하는 시간으로 채워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색을 좋아하며 어떤 계절에 마음이 설레는지. 그 사소한 기호들이 모여 나라는 사람을 다시 만들어갑니다. 혼자 있어야 그런 자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야 내 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말합니다. 이제는 좀 나를 돌보자고. 이제는 나를 아껴도 된다고. 인도 성자 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위대한 여행은 내면을 향한 여행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위대한 여행입니다. 세상 어딘가로 가는 여행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 내 존재의 깊은 곳으로 향하는 조용하고도 아름다운 여정이죠. 그 여정은 혼자일 때 더 잘 보이고 혼자일 때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어야 비로소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숨겨져 있던 꿈, 미뤄두었던 감정, 소리 없이 참고 지나온 슬픔까지도 하나하나 꺼내어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도 소중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이제 내 마음이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하니까요. 더 이상 남의 기준이 아닌 내 안에 진짜 나를 따라가는 인생. 그건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삶 중 가장 진실되고 평화로운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지금 내가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하루입니다. 둘째,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살다 보면 정말 이상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 한켠이 조용히 울적해지고 왠지 모르게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날. 예전엔 그게 외로움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으면 나아질 거라 믿었죠. 그래서 바쁘게 사람을 만나고 시간을 채우듯 약속을 만들고 의미도 없는 대화로 하루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이제 어느덧 인생의 후반에 다다르고 나니 그게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건 바로 진짜 나만의 자유를 갈망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맞춰 살아왔습니다. 가족의 기대에, 사회의 눈치에, 이래야 한다, 저래선 안 된다는 틀 안에서 늘 긴장하며 살아왔죠. 어쩌면 혼자 있다는 건 그 모든 틀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를 위한 나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정말 나의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기대 속에서 만들어진 모습인가? 그 물음에 진심으로 답할 수 있는 순간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만 찾아옵니다.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아내와 세 아이를 모두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그는 자식들 모두 독립하고 아내마저 먼저 떠나보낸 후 한동안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손자가 그려준 그림 한 장을 보게 되었죠. 그림 속 할아버지는 공원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고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렸니? 손자는 대답했죠. 할아버지는 혼자 있을 때 제일 행복해 보여요. 그는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갔습니다. 혼자 걷고 혼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혼자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시간이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자유롭고 편안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다는 건 단지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오롯이 내 마음의 소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때로는 기쁨이지만 때로는 억압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 버겁게 느껴지거나 가족의 기대가 부담스러울 때 그건 내가 지금 나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그런 얽힘에서 벗어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진짜 자유의 시간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이 가장 높은 단계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바로 자기 실현, 즉 진짜 나답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기 실현은 사람 많은 곳에서 소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내 방에서, 바람이 부는 산책길에서, 혼자 읽는 책 한 권 속에서 천천히 피어납니다. 혼자의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속에 있던 수많은 말들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이건 하고 싶지 않아. 저건 참 좋았어. 이건 이제 버리고 싶어.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 마음이 머무는지,
또렷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순간 비로소 자유가 찾아옵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마당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전문 화가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줄 그림도 아닙니다. 그저 꽃을 보고 구름을 보고 마음 가는 대로 그립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 남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 자유가 그림 그리는 손끝에서 시작되는 거죠. 나이 들어 혼자가 되는 건 결코 쓸쓸함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운전대를 잡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길이 조금은 낯설고 처음엔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곧 알게 됩니다. 혼자의 시간 속에 진짜 평화가 숨어 있다는 걸. 혼자의 순간에야 비로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마음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걸. 그래서 혼자가 되면 오히려 삶이 더 가볍고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지금 혼자 계시다면 그건 단지 가족이 곁에 없거나 친구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라는 삶의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바쁜 세상에서 한 발짝 떨어져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 오롯이 나를 위한 하루. 그 속에서 비로소 진짜 자유가 피어납니다. 지금 나만의 리듬으로 걷는 이 시간이 가장 나답고 가장 소중한 인생의 한 장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마음이 평안해진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누군가와 부대끼며 살기보다 그저 조용히 나만의 시간 속에서 하루를 천천히 보내고 싶다는 마음. 젊은 시절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았습니다. 모임이 많고 함께 웃고 떠드는 게 삶의 활력 같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끄러운 자리보다는 고요한 풍경이 더 반가워집니다. 말 많은 대화보다 내 속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그리워집니다. 왜일까요? 그건 인생이 이제 외부가 아닌 내부로 향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바깥 세상을 바쁘게 살아온 날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 안의 세상을 가꾸어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평안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 자라납니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왔고 이웃들 사이에서도 참 우애가 깊은 부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사람들 앞에서는 늘 밝게 웃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안쓰러운 눈으로 걱정했지만 정작 할머니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롭진 않아. 지금은 마음이 참 조용하고 좋아. 그녀는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보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천천히 마주할 수 있다는 걸 위로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감정을 눌러왔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고 슬퍼도 괜찮은 척했으며 기쁘고 설레는 마음조차 남 눈치를 보느라 표현하지 못한 적이 많았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엔 그런 감정들이 조용히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감정 하나하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평온함. 그건 누구와 있어도 어떤 장소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 같은 겁니다. 인도 철학자 오쇼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만남이다. 그 말처럼 혼자 있어야 비로소 내 마음속 깊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성찰이 노년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우울감이 줄고 불안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 효과는 어떤 약보다도 강력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자기 성찰은 혼자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혼자일 때 비로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좋고 싫은 게 분명한 나, 감정이 살아 숨쉬는 나와 마주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마주침이 자주 반복되다 보면 마음이 조용해지고 욕심도 줄고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매일 산에 오르며 작은 돌멩이를 모아 탑을 쌓는다는 이야기. 누가 보면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작은 돌 하나하나 쌓는 동안
내 마음속에 쌓였던 걱정도 함께 내려놓는 기분이야. 혼자 있는 시간은 그렇게 삶의 무게를 천천히 덜어내는 시간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혼자 있어야 비로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늘 함께 하다 보면 그들의 생각, 그들의 기대, 그들의 방식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내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어느 순간 나조차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고요한 시간 속에서 혼자 지내다 보면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했지, 이런 길을 걷고 싶었지, 이런 말을 하고 싶었지 하는 깨달음이 떠오릅니다. 그건 마치 먼지 낀 거울을 닦아내듯 내 마음을 투명하게 비춰보는 작업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그 평안함이야말로 나이 들어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 평안 속에서야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떤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도 보이게 됩니다. 혼자 걷는 산책길, 혼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혼자 읽는 책 한 페이지. 그 모든 순간이 조용히 마음을 다독여 줍니다. 젊은 시절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삶의 전부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는 지금 비로소 삶의 본질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본질은 복잡한 관계도 많은 소유도 아닌 내 마음의 평화라는 걸 조용히 알려줍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지금 이 시간 너무 외로워 마세요. 그건 오히려 삶이 나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인 순간에 오히려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질수록 삶은 더 단순하고 더 풍성해집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누구에게도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오롯한 하루. 그 하루 속에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안한 마음 속에서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넷째,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내 삶의 속도를 되찾을 수 있다.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았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을까? 지금은 눈을 감고 조용히 떠올리기만 해도 그때의 하루하루가 참 빠르게 흘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젊을 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고 가정과 일터에서 내가 할 일을 해내야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니 내 속도는 사라지고 세상의 속도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느려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그 순간이요. 바로 그때가 나의 속도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시점입니다. 혼자라는 건 때론 고요해서 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의 삶의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젊었을 땐 남편 따라 전국을 옮겨 다녔고 아이들을 위해 하루 세끼를 준비하며 잠시도 쉬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이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해요. 그 긴 하루 속에서 처음엔 허전하고 막막했지만 점차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해 뜨면 일어나 동네를 천천히 걷고 화분에 물 주고 책 한 장 읽고 점심엔 혼자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 먹고 해질 무렵엔 마당 의자에 앉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걸 바라보곤 했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오히려 지금이 가장 마음 편하고 내 삶을 사는 것 같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기는 사회를 위해 사는 시기이고 후반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시기다. 그 말처럼 인생의 앞부분은 누군가를 위해 바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의 리듬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의 시계는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느릿한 산책도 괜찮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날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어울리는 삶의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빠름은 느림의 축복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빠르게만 달리는 사람은 느림이 주는 깊이와 여유를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느림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림은 삶을 더 깊이 있게, 더 풍성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예전엔 밥을 먹을 때도 시간에 쫓기듯 허겁지겁 먹은 적이 많았죠. 지금은 천천히 씹으며 음식의 맛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삶을 천천히 즐기는 방법입니다. 예전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다투고 속상해했던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말들도 그저 스쳐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런 여유를 선물합니다.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일정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의 하루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속도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자신의 속도에 맞는 일상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주변의 기대에 휘둘리거나 바쁜 사람을 억지로 따라가려는 사람일수록 불안과 공허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해요. 결국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템포를 찾는 일입니다. 어느 시인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느림은 삶의 품격이다. 서두르지 않기에 더 많이 보고 더 깊이 느낀다. 이제는 혼자일수록 좋습니다. 혼자 있어야 내 속도를 찾을 수 있고 그 속도 안에서 마음의 여유도 피어납니다. 젊었을 땐 1분 1초도 아깝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하루가 길어질수록 마음이 더 넉넉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해가 천천히 지는 걸 바라보며 아, 오늘도 잘 살았구나. 그 한마디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충만한 하루입니다. 혼자서 나만의 속도를 되찾는 살. 그건 결코 쓸쓸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자유롭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진실한 인생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시계가 아니라 나만의 시계로 살아가는 하루. 그 하루가 모여 진짜 나의 삶이 됩니다. 5째,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가?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오래, 너무 자주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클지, 배우자가 힘들진 않은지, 부모님은 불편하신 건 없는지. 그렇게 남을 먼저 들여다보느라 정작 내 마음속은 들여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하나둘 곁을 떠나는 사람이 생기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제야 나라는 사람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조용한 저녁, 불 꺼진 방 안에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 괜찮은 걸까? 혼자가 된다는 건 처음엔 낯설고 때로는 서글픕니다. 하지만 그 속엔 내 마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깊고 조용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내면의 귀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외부의 자극에서 벗어나 마음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혼자 있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한 노신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땐 사업으로 바빴고 가정에서도 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짓눌려 살았답니다. 그는 늘 뭔가 해야만 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스스로 쓸모 없어지는 것 같은 불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바라보는 것, 텃밭에 상추가 조금 자란 걸 보는 것, 혼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점점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서야 내 마음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비로소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마음보다 바깥 일을 먼저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도 돌보지 않으면 삐지고 병이 듭니다. 혼자가 되어야 비로소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듯 내 삶을 다시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좋아했고 무엇을 억지로 참아왔으며 무엇이 나를 슬프게 했는지. 이제는 그 모든 걸 천천히 되짚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지 않으면 이런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대화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대화는 내 마음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지금 나는 편안한지, 내 안에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아픔은 없는지, 이제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새로 시작해야 할지. 이 모든 질문은 혼자 있어야 비로소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주 조용히 올라옵니다. 영국의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고독은 불편하지만 필수적인 과정이라 말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삶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고 가장 단단한 내면을 만나게 된다고 말이죠. 누구에게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히 오랜 세월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라는 사람 자체로 돌아와 그동안 소홀했던 내 마음을 쓰다듬어 줄 시간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스로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따뜻해집니다. 예전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차분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넘기고 흘려보내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절대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마음을 단단히 다지고 나라는 사람을 다시 지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지금 혼자라는 것이 어쩌면 축복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바깥의 소리를 줄이고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누구보다 깊고 단단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오늘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어떤 것이 진짜 소중한지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진짜 나를 발견하는 시간도, 자유를 누리는 시간도, 평안해지는 마음도 모두 혼자일 때 조금씩 피어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진다 해서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빨랐던 걸음을 이제야 나에게 맞게 조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 마음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금껏 너무 바빠서 차마 들여다보지 못했던 내 진짜 속마음을 천천히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이면 삶은 점점 조용하고 단단해집니다. 혹시라도 오늘 하루 문득 외로움이 스치거든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의 고요는 삶이 나에게 주는 가장 깊은 쉼이라는 것을요. 노자도 말했습니다. 물은 유약해 보이지만 모든 것을 길들이고 감싸 안는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하고 부드러워질수록 삶은 더 강하고 단단해집니다. 오늘 그 고요 속에서 당신만의 마음을 만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더는 외롭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지는 소중한 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 마음을 나누어요. 고맙습니다.